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곽찬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시그니처 이마거상술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죠. 엔도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그 대상이 신소재라고 한다면은 더욱 좋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의학에 있어서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엔도타인이라는 재료도 그런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엔도타인을 선호하지 않는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엔도타인은 폴리락타이드 코글라이콜라이드라는 신소재죠. 생분해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몸 안에서 녹을 수 있게 만들어진 녹는 뼈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몸 안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녹아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윤곽수술이나 다른 뼈 수술하고 나서 쓰는 고정 나사처럼 수술 후에 핀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장점이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크기는 꽤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마 수술에 쓰는 엔도타인 외에도 요즘에는 중안면 거상술을 할 때 사용하는 엔도타인이나 목 거상을 할 때 쓰이는 이런 엔도타인들도 신제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엔도타인의 최고 장점이라면 수술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엔도타인 전용 드릴이 있고 이 드릴이 안전장치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뼈를 뚫을 적에 딱 일정 부분까지만 삭제를 하고 그 이상 뼈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이 드릴이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 의사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뭔가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별다른 스킬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전용 드릴 힘주어서 넣고 딱 멈추는 데까지만 꽂아 넣은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엔도타인 그냥 딸깍 끼워 넣으면 끝이죠. 때문에 수술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기도 해요. 한 20분 정도 절약되는 효과를 처음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본 드릴링 수술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수술 난이도도 쉬워질 수 있고요. 절개선이 작아도 된다고 엔도타인 측에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이 엔도타인이 절개선으로 결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엔도타인 크기가 한 1cm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절개선이 그 이상으로 작아지진 않습니다. 최소한 1cm 이상은 절개선을 넣어야 되고요. 첫 번째 단점은 아무리 안정한 물질, 좋은 성분으로 만든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유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엔도타인은 이물질이에요. 그럼 이 이물질에서 오는 염증 반응이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피부 주변이 붉어지거나 열이 나는 등의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모낭염이랑 같이 와서 심하면 고름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로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심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엔도타인의 단점이라면 녹아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녹아 없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1년 동안 안 녹고 계속 만져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또 화장을 하거나 피부가 특히 얇은 분들은 이 엔도타인이 비쳐 보인다든지 만져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게 2년, 3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 열어보면 코보형물이나 턱보형물처럼 아예 캡슐을 형성해서 그 자리가 녹지 않도록 아예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 엔도타인의 세 번째 단점이라면 뼈를 더 많이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엔도타인 대신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이 뼈에 구멍 뚫어서 실로 고정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뼈에 구멍 뚫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마뼈가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이 본 터널링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실 하나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구멍만 드릴로 뚫어내고 실을 넣으면 끝나요. 근데 엔도타인 전용 드릴의 경우에는 이 엔도타인이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을 내야만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뼈가루가 날리는 게 엔도타인 전용 드릴을 썼을 때 훨씬 더 많이 날리거든요. 그리고 고정력의 측면도 있습니다. 실로 고정하는 것보다 엔도타인이 더 좋으려면 그 고정력이 더 강하고 오래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보다 고정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녹는 플라스틱 특성상 이 조금만 흡수가 되더라도 그 고정력이 처음만 좋지 힘이 점차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은 녹지 않고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치즈 와이어링 된 조직이 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치즈 와이어링 되는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엔도타인이 실보다 고정력이 약하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잡고 있는 힘도 약하다면 굳이 엔도타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엔도타인을 제대로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개 정도 써야 됩니다.
이마의 가운데 부분 3개 정도는 써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3개 정도 쓰려면 재료비가 100만 원 정도가 넘게 들게 됩니다. 이것이 수술비에 반영이 되면 수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술이 편하다는 단 한 가지 장점만 빼고 이거는 의사 숙련도라든지 많은 경험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게 극복이 가능하다면 저는 굳이 엔도타인을 일부러 써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이마거 상수를 많이 경험해 보신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엔도타인보다는 본 드릴링 이후에 실 고정법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본 드릴링 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간편하며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한 방법이라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엔도타인과 본 드릴링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저희 병원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이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어타임 성형외과 박찬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